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직접 작성하고 확정 신고 기간에만 공제가 되고 간이과세는 공제가 안 됩니다. 대손 금액란에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고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작성하냐면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대손된 채권, 즉 띠끼는 채권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기에 작성한다. 아니 외상값도 띠꼈는데 어음대금도 띠꼈는데 거기 10% 부가세까지 세무서에다가 내라 그러면 억울하잖아. 외상값도 못 받았는데 그 외상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낸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제해 주는 거야. 확정 신고 기간에만 해줘. 근데 어떤 경우에 공제를 해주냐? 법에 의한 대손 확정은 모두 입력한다. 소멸시효 완성. 그 상사채권은 보통 5년이 이건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채권은 10년이고 상법에 이제 상사채권은 5년, 3년 그런데 5년 지나면 그 소송을 안 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면 그건 소멸시효 기간이 딱 완성이 되면 외상값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다음 회생인가 이러면 외상값 띠끼는 거야. 이거 완전히 면책 이거는 이제 파산 신청해 갖고 면책을 받으면 그 채권자 입장에선 외상값 띠끼는 거예요. 경매가 취소됐다. 또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이 압류 같은 거 빨간 딱지 붙이는 거, 형해 집행, 사망이나 실종, 행방불명,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자, 이런 거는 반드시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간에 관계없이. 근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요거 기억하세요. 부도 확정일로부터 절대 회수일이 아닙니다. 6개월이 경과된 것만 입력해야 돼요. 6개월이 넘어야지 6개월이 안 넘으면 공제 안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2년이 지난 것,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 효력을 받는 회수불능 채권들도 입력이 돼요. 그런데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입력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제가 돼요. 대손되었다가 회수하면 띠꼈다 회수하면 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마이너스를 입력해요. 대손 처분받은 세액을 변제할 경우는 대손 변제 탭에 입력해요. 이거 조금 이따 실기할 때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저장해야 자동 반영된다. 아까 분명히 저장하라 그랬죠. 모든 거는. 그래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서 열 때 아니오를 선택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를 열 때는 아니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성한 게 반영돼요. 그리고 나갈 때 확인하고 가감란에 반영된지 확인하고 나갈 때는 저장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손처분 받으면 지급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 근데 외상매입금을 내가 갚지 못했어. 쉽게 말하면 외상값 띄어먹었어. 그랬다가 못하면 대손처분 받으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50번 난에 입력한다. 자, 이거는 내가 이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왜냐면 내가 외상으로 살 때 공제를 받았어. 그 부가세를 공제를 받았는데 내가 띄어먹으면 이건 공제를 못 받아요.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거는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한다. 분계는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고 부가세 이해수금도 이렇게 없애줘야 돼요. 자, 요거를 토대로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문제. 여기 지금 설명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와 있는 게 방금 전에 설명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요 문제 실무 예제. 청송은 2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요거 있죠? 여기 화면 보세요. 요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여세요. 이거 여시고
이거 열고, 자,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0월부터 12월이죠? 자, 그러면 요걸 보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다르네요. 문제가 다르니까 이거는 요거를 내리고, 자, 그냥 문제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당초 공급일이 언제라고 돼 있어요? 이거 우선 잘 보세요. 그 끝에부터 보세요. 대손 사유가 2026년 3월 1일 부도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손 확정일이, 자, 여기 부도가 발생했어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3월 달에 부도가 발생했는데 6개월이면 9월 2일이면 6개월이 됐죠. 그러니까 그건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는,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대손 발생 내역이고 밑에 거는 대손 채권 회수입니다. 25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 처리하여 대손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보니까 띠꼈다가 받은 거예요. 대손 채권 회수. 자, 대손 사유를 보세요. 맨 오른쪽에 대손 채권의 회수야. 이 회수된 거는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입력해 봅시다. 당초 공급일이 언제냐면 2025년 있는 대로 입력해요. 07월 011. 대손 확정일은 대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돼요. 무조건. 부도 발생일이 맨 오른쪽에 보니까 3월 1일인데 6개월이면 9월이죠. 지금은 이게 10월부터 12월이죠. 12월 말일까지는 보면은 훨씬 지났죠. 6개월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제가 돼요. 그러면 2026년 09월 02일.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해야 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왜냐면 그 옆에 공제율이 110분의 10이니까 110만 원. 그러면 대손세액은 10만 원이에요. 자, 거래처는 F2 누르세요. F2 도움말키. 그리고 누구예요? 강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부도 6개월 경과. 여기 다섯 번째 사유. 요거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6개월. 그럼 여기 자동으로 소재지 김강석, 강서상이 있고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그런데 뭐 그 소멸시효 완성이나 그런 거는 6개월 그런 거 안 따져요. 무조건 다 들어가요. 법에 의한 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이거는 띠꼈다 받은 거야. 두 번째는 대손채권의 회수 내역. 자, 당초 공급일이 언제예요? 2025년 01월 20일. 그 다음에 대손 회수일이 언제입니까? 회수일이 2026년 11월 03일. 대손 확정일은 여기다가 입력을 안 합니다. 이건 지금 띠꼈다 받은 거니까. 얼마를 받았어요? 55만 원인데요. 이렇게 그냥 입력하면 안 됩니다. 앞에다가 무슨 자 붙여요? 빼기 자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빼기. 왜냐면 띠꼈다 받았으니까 띠낄 때는 부가세 공제 받았지만 띠꼈다 받았으니까 다시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55만 원. 아까 마이너스로 입력한다 그랬죠? 이렇게. 띠꼈다 받았잖아. 위에 거는 내가 공제를 10만 원 받았는데 띠꼈다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지. 그러니까 요 10만 원에서 요건 빼갖고 차익만 공제받아야지. 그리고 F2 누르고 누구예요? 여기는 안국상사.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에 여섯 번째까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7번 직접 입력에 대손채권 회수 이렇게 쓰세요. 대손채권 회수.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총 합치면 10만 원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5만 원 띠껴다 받았으니까 퉁치면 얼마만 공제받으면 돼? 5만 원만 공제받으면 되죠? 그러면 요거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저장 버튼이 요 밑에 있죠. 여기 저장 버튼. 저장 버튼. 아니면 나갈 때 저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해하면 돼. 그러면 요거 지금 띠꼈다 받은 마이너스인데요. 요 대선 변제 탭이라고 있죠.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까지. 이 대선 변제 탭은 뭐냐면 대선 변제 탭은 띄어먹었다 갚은 경우에 내가 띄어먹었다 갚은 경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외상값을 못 갚았는데 나중에 갚은 경우야. 그럼 못 갚았을 때는 저기 부가세 공제를 못 받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안 갚았으니까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고 그거를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지. 내가 외상으로 내가 물건 사올 때 부가세 냈던 거를 공제를 그 외상값을 못 갚았으니까 그 못 갚은 것만큼은 부가세를 냈는데 지금은 갚았으니까 이제 부가세 공제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대선 변제 탭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기간 다시 입력해주고 여기가 지금 10월부터 12월이니까 10월, 12월 이렇게 찍고 당초 대손 확정일, 변제 확정일, 변제 금액 이렇게 찍으면 돼요. 대손 발생은 내가 띄어먹은 경우고 내가 띄어먹은 게 아니고 띠낀 거고 띠꼈다가 받은 경우고 이건 내가 띄어먹은 경우야. 띄어먹었다가 갚은 경우. 알았죠? 대손 변제의 뜻을 알겠죠?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한꺼번에 나왔었어요. 세무 2급에 한꺼번에. 여기다도 입력하고 요것도 나오고 또 변제한 것까지 다 나왔어. 그럼 다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대손 발생만 나왔으니까 지금 저장 버튼 누르거나 이거 나갈 때 저장하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끝나요. 보통 시험은 여기까지만 하라 그러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가를 또 확인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언제야? 10월부터 12월. 그럼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5만 원 들어갔죠? 여기 대손세 가감에. 마이너스 5만 원 들어간 거 확인되죠? 그리고 요거를 나갈 때 저장하겠습니까? 그럼 예 해줘야 됩니다. 저장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준 게 요게 대손세 공제예요. 되게 쉽죠? 요거는 요렇게 그냥 입력만 해주면 돼. 이거 직접 작성이에요.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작성이 없어. 이건 직접 작성이라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이거는 알겠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액 채권 30만 원 이하는 30만 원까지는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돼요. 절대 그 3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부도 발생일이지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 문제 또 낸다고. 그러면 그거는 빼놓고 안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 취득명세. 이것도 쉬워요. 같은 입력만 하면 돼.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라고 있죠. 요거 있죠. 여기 밑에. 요거 여세요. 여시고, 자, 여러분 실무예제를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음은 총성의 감가상각 자산 취득 자료를 이용하여 2026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러니까 직접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1기 확정은 몇 월부터 몇 월이죠? 4월부터 6월이죠.
자,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갖다 입력해 주세요. 자, 날짜가 05월 15일 찍으시고, 상호가 저 있죠? 동양. 그러면 요거는 F2 눌러갖고 동양 직접 찍지 마세요. 동양 요렇게 입력하면 사업자 번호까지가 다 나오잖아. 근데 이걸 직접 입력하면 안 돼요. 그럼 뭐하러 쓸데없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샀어요? 비품이죠? 비품이면은 여기 보세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여기 세 군데에 안 속하죠? 그럼 기타를 선택하시면 돼.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얼마? 200. 세액은 20. 끝. 그 다음에 밑에 거 05월 반드시 찍을 때 05 이렇게 두 자로 찍어야 돼요. 28일. 그래야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한테 샀어요? 경일. F2 눌러요. 그리고 경일 산업.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샀어요? 공장에 사용할 제품 제작용 기계죠? 자, 기계장치.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예요? 3,000. 부가세 300. 그럼 끝. 그 다음에 또 06월 30일.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샀어요? 경기. F2 누르고 경기. 자, 경기한테는 뭐 샀어요? 승용차. 차량 운반구죠? 세 번째 차량 운반구. 금액은 얼마? 1,500만 원. 그럼 끝났어요. 자, 끝났고요. 그러면 이거 저장 버튼이 항상 있거든요. 이거에 저장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나갈 때 저장하겠습니까? 그럼 예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누른 다음에 요거 작성하라고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일기은제예요. 확정이죠? 그럼 04월부터 06월 불러오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누른 다음에 지금 고정자산 매입을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고정자산 매입 있죠. 여기 요거 하고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여기 요거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고 요거는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 문제를 보세요. 첫 번째 5월 15일 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니까 신용카드로 매입했죠. 5월 28일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치니까 또 6월 30일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치니까 요거는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거니까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4,500이잖아. 두 개 더하니까. 그럼 4,500 됐어요? 그리고 여기 450 이렇게 찍어주세요. 여기다가 이것까지 하라고는 시험에 안 냈어요. 근데 또 낼 수도 있어. 5점짜리로 배점하고 이것까지도 또 낼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는 5월 15일 맨 위에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건 신용카드는 여기니까 200 찍고 옆에 20 찍고 그럼 끝이에요. 하여튼 불러오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나갈 때 여기 저장 버튼 누르면 되고 여기다 입력 4,500, 450, 220 그리고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끝이에요.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야. 자, 신용카드 수령금액 명세서. 자, 여러분 책에 322쪽을 피세요. 신용카드.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공제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하는 건 불공제 우리 배웠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불공을 선택하는 거 있었죠. 그거하고
또 공제 못 받는 게 어떤 경우냐면 목욕, 목간여입이라고, 목욕, 그 다음에 미용,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역외군성, 그러니까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공급가액, 그 다음에 역외군송, 그 다음에 입장권 발행하는 거. 여러분들 KTX라든가, 그 다음에 KTX, 뭐, 이런 것들은, 항공기, 이런 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 보니까, 여기 지금 우선 요거 열고 합시다. 신용카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이거를 작성해줘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무조건 부가세 공제 받는 게 아니고, 공제를 받는 것만 여기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자, 우선 날짜가, 자, 여기가 언제예요? 1월부터 3월까지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자, 1월부터 3월. 그러면 01월부터 03월. 이거 잘 찍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 봅시다. 자, 카드를 썼어요. 현대카드, 법인카드, 사업용카드, 카드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밑에도 신한카드, 종업원 홍길동 명의의 일반카드 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6개가 있거든요. 6개 중에 잘 봅시다. 첫 번째, 키토산. 거래처가 키토산이란 이 회사한테 뭘 샀는지를 뭘 보냐면 요 거래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비고란을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는 이건 입력하면 안 돼요. 여기 제일 먼저 보세요. 여기 제일 밑에 미네르바. 세금계산서 수치는 이건 안 들어가. 미네르바 이거는 아예 제껴놓고 시작해야 돼. 왜냐면 세금계산서 수치는 이미 앞에 과세로 해가지고 다 그 51번 과세로 해서 다 돼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들어가요. 여긴 카드만 들어가. 카드만. 그럼 세금계산서 미교부 다 미교부죠. 그럼 미교부 했는데 이제 거래 내용을 보자고. 첫 번째 키토사는 거래처 선물 구입. 이거 불공이죠? 거래처 선물하는 건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토산 제외. 그 다음에 스머프 상사, 직원 회식 때 복리후생비. 이거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건 들어갑니다. 스머프는. 그 다음에 세립유통. 근데 누구한테 샀어요? 간이과세자한테 샀다고. 이건 공제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한테 산 건. 공제가 안 돼요. 세금계산서 미교부. 여기서 지금 세금계산서 교부를 안 했고 여기 간이과세자한테 카드로 샀다는 거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예요.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초과됐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공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초과된 4,800만 원 더 이제 그 1억 400만 원까지 거기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아주 영세한 사업자한테 이 카드로 산 거는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장수탕. 장수탕은 보니까 직원의 야근 목욕 비용이야. 욕탕업. 이거 공제 안 됩니다. 목간여입, 목욕, 미용,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역외군송, 입장권 발행하는 거. 이거 공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개 중에 공제되는 거, 요 밑에 컴퓨터 구입. 이거는 비품 처리. 이거 업무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공제가 돼요. 세금에서 미교부. 자, 그러면 2개밖에 들어갈 게 없어. 이게 수령금액 명세서는 안 들어가는 것만 다 제껴놓고 그냥 입력하면 끝이야. 이것도 직접 입력해요. 자, 스머프 상사 언제야? 거래 일자가 2월 3일이죠? 02월 03일. 뭐로 샀어요? 카드로 샀죠?
현금 영수증, 복지카드, 사업카드, 신용카드, 여기는 법인카드,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업카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누구예요? 공급자가 스머프죠? 그러면 F2 눌러. 스머프 상사.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번호까지가 자동으로 들어가. 카드 회원번호는 요 옆에 있는 거 찍어주면 돼요. 요거는 다시를 찍어야 돼. 9843 다시 3021 다시 아니야 잘못했다. 8765 다시 3021 다시 1234 이렇게. 이거는 그 카드 번호는 거의 똑같은데 여기는 이거를 다시를 자동으로 안 되게 해놨어요. 매출 카드는 또 가맹점 번호라. 자, 이 공급가액 얼마예요? 여기 발행 금액이 VAT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VAT가 뭐예요? 부가가치세죠? 그럼 땡땡으로 나가지 44 이렇게 나가지? 그러면 뒤에 게 부가세예요. 44만 4천원 그러면 나누기 1.1해서 공급가액을 구해야 되지만 이거는 투땡이니까 4가 2개니까 4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자 40만원 여기다 찍어주시고, 그러면 세액이 4만원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9843 8765 3021 123 이거 빨간색으로 떴죠? 요 카드 번호가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뜨죠? 이거는 그냥 임의로 번호 만든 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요. 이게 만약에 검정색으로 되면 진짜 카드 번호야. 진짜 있는 카드 번호.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드웨어. 이건 2월 28일 날 거래했죠. 밑에 거. 02월 28일. 02월 28일. 자, 이거는 무슨 카드예요? 여기 신한카드 종업원 홍길동 명의의 일반카드, 종업원 신한카드. 이거는 여기에 그냥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돼. 이거 사업용 카드가 아니라 종업원 명의의 카드라도 이게 회사 경비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드로다가 회사 업무용 그 물건을 사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그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아요. 그거는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거는 이제 카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연말정산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카드 갖고 회사 컴퓨터를 사준 거야. 자, 그러면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드웨어. F2 누르세요. F2 누르고 하드웨어. 그럼 들어가고 카드 회원번호는 그냥 그대로 찍으면 돼. 1234-7896 7896 4510 5461. 자,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예요? 121만 원이죠? 나누기 1.1을 해봐요. 나누기 1.1. 그럼 110만 원 나와요. 110만 원. 그럼 11만 원. 이거 두 개 더하면 121만 원이잖아. 맞죠? 그럼 끝이야.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건 저장하고 나가면 돼. 그럼 저장하고 나가요. 여기 저장 버튼 누르고 나가. 아니면 나갈 때 저장하겠습니까? 그럼 예 누르면 돼. 또 이것도 이제 부가세 신고서는 이거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직접 입력해 줘야 돼요. 이거 입력하라고까지는 시험에 안 내요. 간단하게 작성만 하고 3점 배점을 하고 그래요. 하여튼 5점 배점 하라 그럴 때만 이런 거 하라 그럴 거예요. 1월부터 3월, 01월부터 03월. 자, 기존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누르세요. 아니요 눌러야 우리가 그 새로 입력한 게 반영이 되는데,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이나 뭐 이것이 자동 반영은 안 돼요. 지금 이거는. 그럼 여기에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돼 있죠? 바로 지금 작성한 거예요. 여기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자, 요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음식점에서 직원 회식 때 있잖아요. 회식 때. 그러면 이거는 일반 매입에 고정자산 매입이 아니야. 그러면 요거 금액이 44만 원이니까 40만 원 여기다 적어주고 옆에다가 4만 원 적어주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그 밑에 요거 컴퓨터 구입이죠? 요거는 고정자산 매입이죠?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러면 요건 110만 원이에요. 요건 110만 원. 그러면 110만 원을 입력해 주시고 옆에는 11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면 돼. 저장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나가면 끝난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 이 문제가. 여기 고정자산이 아닌 거는 아니 신용카드가 아닌 거는 여기 안 들어갔죠. 세금계산서 수치. 세금에 수치한 건 요 신용카드 수령금액에는 안 들어가.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이거 고정자산 요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고정자산 요거 외에는 안 들어가요. 여기 뭐 상품이 나왔다든가 그럼 그거 입력하면 안 돼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여기 토지 같은 거는 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감가상각 되는 것만 집어넣어야 돼.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의제 매입이에요. 자, 제가 이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요거를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의제 매입 신고서는 그 여기다가 해놨는데, 이 의제 매입은요, 16쪽에 있어요. 의제 매입은 농수산물 같은 거, 농축수 임산물을 갖다가 사올 때는 면세로 사옵니다. 면세로. 근데 여러분들 그 면세로 사다가 저 공장에서 여러분들 그 복숭아 통조림 뭐 그런 거 봤죠? 꽁치 통조림 이런 거 봤죠? 참치 통조림 그런 거 사 먹은 적 있죠? 그거예요. 그러면 꽁치나 참치나 복숭아 사올 때는 면세로 사와요. 부가세 낸 게 없어. 근데 팔을 때는 부가세를 받아. 왜? 공산품이니까.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 여러분들 밥값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 알아요? 밥값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식당은 밥을 팔고서 부가세를 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가세를 그냥 받은 거 몽땅 다 내는 거야. 공제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매입한 그 원재료 있잖아. 그러니까 뭐 꽁치, 참치, 그 다음에 배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사올 때 거기 일정 금액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야. 의제 매입세액이란 말은 뭐냐면 매입세액으로 의제한다, 간주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작성 또는 직접 작성하는데 직접 작성하는 경우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면세 매입하여 과세로 식용 매출. 이것도 역시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아까 대손세액 공제처럼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론 문제로도 시험에 나와요. 자, 한도는 이제 50% 그 공급가액 매출액의 50%에서 75%까지 이렇게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면세로 매입하는 농축수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매입 대금 속에 포함된 것으로 의지하여 원재료에서 공제해줘 납부세액을 경감시키는 거다. 순수 원재료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원재료 사올 때 운반비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건 빼야 됩니다. 순수 원재료.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4분의 4야. 예를 들면 104만 원어치 사오면 4만 원이 매입세액이라고 보고 4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은 106분의 6. 106만 원이면 6만 원이 부가세. 일반 기업은 102분의 2. 이건 조금밖에 공제 안 해주죠. 중소기업이 아닌 그 더 큰 기업들은. 그 다음에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 108만 원어치 사오면 8만 원이 부가세요. 거의 10%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공급가액이 2억 이하인 개인 음식점은 더 많이 공제해줘. 109분의 9. 그러니까 10%에 거의 9%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작성 시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것은 입력하면 안 된다. 그 자체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되잖아요. 제조업 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즉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밑줄 그으세요.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만 입력하고 요것만 공제가 돼요. 요것만 공제돼요. 간이 영수증은 공제 안 됩니다. 기타란 영수증 있죠? 이거 적격증빙이 아닌 거.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계산서입니다. 면세로 사오니까 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한테 매입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해요. 제조업, 꽁치 통조림, 그 다음에 복숭아 통조림, 뭐 이런 그 업체들, 뭐 참치 통조림, 그러니까 어민한테 샀어. 또 농민한테 샀어. 그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도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합니다. 그러나 간이 영수증은 절대 입력하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별표. 증빙이 없는 것도 입력하면 안 돼요.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점은 요거 별 2개. 사업자한테 매입한 것만 입력해야 돼요. 음식점은 그거 보면 우리 저 음식점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그 재료 있잖아. 식재료를 딱 갖다 놓더라. 그 사람들 다 사업자 번호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경동시장에 가서 음식점들이 많이 사와요. 아니면 배달을 시키거나. 그런데 저 시골 가서 저 농사 짓는 배추 파는 사람한테 배추 직접 사왔다. 그럼 그거 공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점은 사업자한테 매입한 것만 입력되지 농업인한테 매입한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농업인한테 매입한 건 절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입력하면 안 된다. 자, 입력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전체 입력 탭에 입력할 경우 또는 직접 입력하는 경우 별도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입력하는 경우 요 시험에는 요 노란 색깔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 지금 의제매입세액인데 중소기업 당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지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건데 중소기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원재료 매입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래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의제료 매입 탭으로 입력하고 예정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 반영 3가지를 하라는 얘기인데 전자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전자계산서가. 그럼 8월 15일 날짜를 찍고 여기 의제료 매입 탭을 여시고 유형에는 여기에 그 전자계산서니까 면세 53번 면세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과를 샀대요. 사과. 자, 수량이 100개. 수량 나오면 그냥 찍어줘요. 그냥 1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없어. 공급가액이
10400 10400 1040만 원어치 1040만 원어치 의재료 매입세. 자, 여기 요 밑에 보세요. 여기 의제 매입, 재활용 요 두 개가 있거든요. 의제료 매입은 재활용 폐자원 그 공제 신고서하고 이건 의제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하세요. 1번. 그리고 공제율이 요 고쳐야 돼요. 공제율 106분의 6인데 여러분 요거 4로 고치세요. 104분의 4.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누구예요? 상대방이 대구농협이죠? 대구농협. 전자 1번요. 분계는 전부 다 외상이라고 그랬죠? 요 밑에 외상 미수공 그랬죠? 그래서 2번 외상. 그러면 원재료, 외상매입금,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입력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요거 입력할 때 날짜는 09월 01일. 자, 유형은 카드로 샀어요. 카드로. 뭘 샀냐면 양배추하고 토마토를 샀어요. 그러면 유형은 카드로 샀는데 요거는 뭐를 선택할까요? 과세 유형이 뭐예요? 카드 면세죠? 이거 면세잖아. 면세. 부가세 없잖아요. 다 이것도 면세고 이것도 면세예요. 그러니까 카면이니까 58번. 카면. 품목은 뭐 두 개 다 적을 필요가 있을까? 복수거래하고 뭐 양배추 수량이 100kg, 단가가 6만원. 그 다음에 토마토 수량이 200. 그 다음에 단가가 22,500원. 자, 그러면 여기 클릭을 품목에다 클릭하면 양배추회하고 금액이 자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의제 구분 매입액은 요 밑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여기 뭔지 모르겠으면 요 밑을 보시면 돼요. 의제 매입이 1번이라고 돼 있죠? 1번 의제 매입.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 세율은 106분의 6이 아니라 104를 찍어줘야 돼. 104분의 4. 그러면 금액이 다르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공급처는 이마트죠? 이마트. 그 다음에 요거는 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돼요. 신용카드 눌러가지고 이게 무슨 카드예요? BC카드죠? BC카드.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지금 BC카드잖아. 요 카드 영수증은 요건 잘 봐야 돼, 여기. 자, 그 다음에 분계는 뭐로 샀어요? 카드로 샀죠? 카드. 4번, 카드. 그럼 원재료. 그 다음에 요건 미지급금이라고 돼 있죠? 미지급금으로 돼 있는데 요걸 외상매입금으로 고치세요. 이건 원재료이기 때문에. 251번 원재료로 해서 외상매입금으로 고쳐주세요. 근데 외상매입금인데 카드도 외상매입금이에요. 카드도. 자, 요거는 외상매입금으로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원재료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 분계가 여기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9월 1일 날 요거만큼은 공제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분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분계가. 요렇게 되면 요게 부가세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자, 이걸 가지고 요렇게 된 거 가지고 이제 부가세를 눌러서 의제매입 신고서 있죠. 의제매입 요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열어요. 지금 이게 몇 월이에요? 8월, 9월이죠?
그러면 8월, 9월이면 어디에 속해요? 7월부터 07월부터 09월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 대구농협, 이마트 자동으로 다 들어갔죠? 이렇게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건 예정신고기간이죠? 예정신고기간. 요 밑에 요게 있거든요. 요 밑에 이거 집어넣는 거. 이건 확정신고기간에만 집어넣어요. 지금 예정은 요것만 하면 끝나요. 요것만 하시고 공제율이 104분의 4로 아까 고치는 바람에 104분의 4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의재료 매입 탭에서 입력할 때는 요게 거기서 고쳤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의제 매입세액이 얼마야? 지금 80만 3천, 예? 80만 3,846원이죠. 자, 요거 저장하고 나갑니다. 요거 저장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끄지 마시고, 요 매입 매출 전표는 꺼도 되고, 자,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07월부터 09월이죠. 그러면 어디 들어갔을까요? 자, 요 금액이 어디 들어갔어요? 여기 2,090만원, 여기 대구농협 이마트 합친 게 여기 집계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 들어갔죠. 여기 보세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됐다고. 이거를 작성할 때 이걸 저장을 해야 여기 들어가집니다. 이걸 저장을 안 하면 여기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저장해야 돼. 이거 부가세 부속 명세서는 이렇게 요거는 반드시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가세 요거를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여기 2,090만 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80만 3,846원. 이 공제를 받으려면 이것도 첨부 서류로 같이 제출을 해야 돼. 그럼 요거 인쇄 버튼 누르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요거를 같이 첨부 서류로 요 신고서와 이걸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 끄고 여기 반영됐고 이거 반영하라 그러면 저장 버튼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재활용, 폐자원 등 요 다음에 할 거는 또 여기 들어가집니다. 여기에. 하여튼 요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는 작성이 요렇게 같이 짬뽕으로 돼서 같이 나와요. 이런 거 하고 요새 출제 경향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다음 문제는 실무예제 2번은 이번에는 전체 입력 탭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 입력. 자, 이번에 실무예제 2번. 실무예제 2번입니다. 자, 2기 확정신고기간입니다. 확정신고기간에 2기 확정은 언제부터 언제죠? 10월부터 12월. 자, 여기에 원재료 면세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래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자, 하나 전체 입력 탭을 사용하고 2기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두 가지 하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지금 몇 가지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라 그랬죠?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의제 매입세 대급금으로 대한 회계 처리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시 말하면 12월 31일부로 하란 얘기예요. 이게 분계까지 해야 돼. 지금 작성이 3개 하고 분계까지 하면 4개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중소기업이니까 104분의 4예요. 104분의 4. 자, 그러면 이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으로 나오면 108분의 8 개인 식당은요. 법인 식당은 또 다르죠. 자, 그러면 요걸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 봅시다. 이번에 의재료 탭이 아니고 전체 입력 탭이죠. 여기 전체 입력. 요게 클릭이 돼 있죠. 아까는 여기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의재료 매입 탭 요거 눌렀었죠. 아까는 이거 눌렀었고 지금은 전체 입력 탭이에요.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할 때는 전체 입력 탭으로 하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 이거 잘못 눌러져 갖고 이상한데 왜 다른 게 안 되지? 왜 카과 이런 게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전자 입력. 그러니까 이런 거 눌러놓으면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입력 탭으로 해줘야 돼요. 자, 10월 28일. 유형. 자, 농업인한테 매입했어요. 농업인한테 매입한 거는요. 여기 보니까 야채를 샀는데 농업인한테 매입해도 공제가 됩니다. 이거는 회사기 때문에 청송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면세인데 카드 면세도 아니고 현금 면세도 아니고 이거는 면세건별이에요. 면건 60번 있죠? 면건으로 해줘야 돼요. 60번. 농업인한테 매입한 건 면건으로 해줘야 돼. 자, 뭐예요? 야채. 농업인은 뭐 그런 게 없잖아. 뭐 회사가 아니니까. 자, 수량 100개. 단가는 안 나왔으면 이제 건너뛰고 공급가액 2천만 원. 그러면 알아서 단가 찍혀요. 그 다음에 정하나.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이니까 1번 현금. 그러면 출금, 원재료. 그럼 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원재료.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했는데 현금 결제로 입력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적요란에 06번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원. 요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6번 의제 매입세액은 6번, 재활용 배자원은 7번을 입력해 줘야 돼요. 원재료 요 줄에다가. 그래야 의제 매입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야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이 금액이 입력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할 때 매입 매출 전표든 일반 전표든 전부 다 적요 6번 의제 매입세액은 재활용 배자원은 7번 입력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요란에 6번을 입력해 준다.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에서 재활용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10월부터 12월이죠.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정하나 이것이 아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그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일이 들어와요. 근데 공제율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104분의 4를 선택해야 돼요. 기본이 102분의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정분 4천만 원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 확정분은 6,500인데 고정재산 매각대금 500을 뺀 6천만 원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단기 매입가액은 2천만 원은 요번에 매입한 거고, 예정 신고시 때 매입한 2,090까지 합쳐서 4,090만 원. 요거를 입력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는 예정, 확정 전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시에 공제받은 요 80만 3,846원. 요거 80만 3,846원을 이렇게 입력해 줘야 돼요. 이거 지금 원래 비어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단기 매입액도 예정 확정분 2,090에다 2,000 더한 거 입력하고, 예정분은 여기 주어진 거 공급가액, 확정은 요 6,050인데 고정재산 요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의재료 매입이니까, 농수산물 그거니까. 그래서 요거 6천만 원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공제받은 거 80만 3,846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에 확정 신고시 때는 76만 9,230원 이걸 메모를 하세요. 이거를 메모를 하시고, 이거를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럼 예하고 저장시키거나, 끄고 나갈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 봅시다. 자, 10월부터 그 다음에 12월. 그러면
기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까? 예 누르면 이게 반영이 안 돼요. 옛날 게 불러와져요. 아니오를 눌러야 지금 76만 9,230원 이게 제대로 불러와졌죠. 요번에 매입액이 2천만 원 중에 요만큼은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메모를 꼭 해둬야 됩니다. 자, 요걸로 이렇게 끝나느냐? 자, 저장을 꼭 해줘야 돼요.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걸 일반전표에도 또 입력을 원래 해줘야 돼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일반전표에다가 입력을 언제로 해주냐면 12월 30일 일부로 차변에 이거는 의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는 거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죠. 대급금으로 하고 자 여기 부가세 대급금으로 하고 76만 9,230원 요 금액은 여기서 나온 거 예정분 공제한 거 요거를 빼고 요 총 금액에서 요 나머지 금액 요거는 확정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는 거죠. 그리고 차변의 대급금 76만 9,230원이고 대변에는 원재료에서 빼줘야죠. 자, 원재료에서 76만 9,230원을 빼줍니다. 그런데 여기 적요에는 반드시 8번을 적어줘야 돼요. 타계정으로 대책. 그래서 6번은 의제 매입세 공제. 그는 매입 매출 전표든 일반 전표든 다 6번은 의제 매입세액이고 7번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에요. 그리고 8번은 타계정 대책. 그래서 6, 7, 8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요 의제 매입세액 요 분계까지가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전표 분계 원재료에서 빼주고 부가세 공제를 받게끔 해주는 것까지가 이제 요 문제 풀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실무의 제2번은 이렇게 끝난 거예요.